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Node.js 버퍼입니다. 이제 이게 시작점이고 추가로 파일이나 이것저것 몇 가지 노드에서 좀 자주 쓰는 것만 좀 제가 언급하려고 해요. 일단은 그 자바스크립트의 어레이랑 좀 이 버퍼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버퍼를 좀 이해를 하고 언제 쓰는지 왜 필요한지가 사실 제일 주된 오늘 내용인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임포트를 해서 한번 써볼게요. 일단 지난번에 있던 프로젝트 그대로 이렇게 돼 있었죠. 여기까지 ts에다가 임포트. 보통 우리가 일단 임포트도 익숙하지 않은데 임포트하고 보통 이런 식으로 먼저 해요. 이렇게 앞에 버퍼를 빼고 노드 버퍼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이 앞에서 이 노드 버퍼에 있는 이제 참조되는 애가 이제 자동으로 뜨거든요. 근데 벌써 지금 빨간불이라는 게 노드 버퍼가 디클레이션 선언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요 노드에 있는 내용을 이제 쓰려면 이 타입스크립트 문제예요. 타입스크립트에서는 항상 이 타입 정의가 필요해요. 근데 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느냐? 타입스크립트 그 타입이 최근에 이제 만든 막 그런 그 뭐라고 하지? 패키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타입스크립트로 저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 이제 모듈을 타입을 정의한 이제 다른 걸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가 VS 코드 항상 좋다고 하지만 이렇게 퀵 픽스를 눌러보면 이렇게 인스톨 골뱅이 타입스의 노드를 하라고 똑똑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add인데 dev dependency죠. 타입만 있는 거니까 타입스의 노드. 보통 이렇게 골뱅이 타입스라고 하는 애들이 타입만 정의해 놓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거 노드 말고도 하다 보면 이런 게 필요로 느껴질 때가 올 거예요, 언젠간. 그래서 이걸 깔고 나면은 이제 빨간 줄이 없어지면서 이 노드 버퍼는 뭔지 알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충 B만 눌러도 얘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6가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추정해서 쓸 수가 있죠. 일단은 먼저 우리가 어레이라는 특성 있잖아요. 어레이 이렇게 하는 거죠. 어레이 자바스크립트 어레이인데 어레이의 당연히 장점은 뭐냐면 예, 처음에는 비어 있지만 이렇게 막 넣는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이게 늘어나고 자연적으로 어 줄어들고 푸시하면은 저기죠. 잠깐만 먼저 제가 타수가 느리기 때문에 당연히 P하고 AR을 찍어보면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실행을 시키려면 얀 dev라고 제가 스크립트에 적어놨죠.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하면은 4개, 5개 쓰고 하나 지우고 이게 자유롭단 말이죠. AR. 이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어레이를 나타내는 거고 이 버퍼는 뭐냐면 지금 에록이라고 해서 에로케이트 이제 할당했다는 거예요. 할당을 했는데 제로필 그냥 빈 애를 10개를 할당했다. 이 버퍼를 우리가 잘 다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우리는 이런 막 언어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컴퓨터가 이해하는 거는 바이너리, 즉 01, 01밖에 아니에요. 근데 0101에서 어떤 최소한의 단위, 0101로 이루어진 최소한의 단위는 어떤 거냐면 바이트라는 거죠. 8비트짜리. 그러니까 010101 한 게 8비트가 있으면 한 바이트인데 한 바이트를 어떻게 데이터로 하냐. 2바이트면 어떤 숫자가 되냐 이런 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트에 대한 정의는 프로그래머라면 어떤 언어를 하든 바이트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이트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저런 것들이 이제 바이트를 모르면은 버퍼를 쓸 수 없다는 거를 이제 해보면 알게 되겠죠. 그 제가 먼저 이제 그 버퍼를 생성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3가지만 있는데 그것만 좀 해보고 갈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안에 있는 건 어레이죠. 어레이를
어레이로부터 버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면, 그리고 버퍼는 그 어레이처럼 어레이도 랭스란 점 랭스가 되는데 버퍼도 랭스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얘는 얘처럼 그 아까 이렇게 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되지 않고 앞에 버퍼가 이렇게 써 있죠. 얘는 버퍼이면서 4개 4바이트를 가지고 있어. 4바이트. 4바이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이제 빈 공간을 할당해서 빈 buffer.alloc 해가지고 이번에 10개를 만들겠어. 이렇게 치면은 얘는 아무 내용이 없고 예, 0으로 제로필이라고 되어 있죠. 제로필로 된 10개의 버퍼를 만든 거죠. 그리고 요것도 뭐 귀찮아서 안 쓰시는 분은 있는데 효율적으로는 unsafe가 훨씬 좋죠. 이거는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뭐냐? 왜 프린트야? 이렇게 해주면은 안에 뭐가 차 있는지 한번 보면 되죠. 운이 좋다면 0이 채워질 건데 운이 나쁘다면 운이 나쁘다고 하면 좀 그렇다. 아무튼 이상한 값들이 지금 채워져 있죠. 값들이 이 에록과 에록 언세이프의 차이는 둘 다 이제 정해진 범위 내에 이제 버퍼를 개수만큼 만드는데 에록은 어딘가 이제 메모리 지점 메모리가 이렇게 쭉 있는데 메모리의 어느 부분을 탁 정한 다음에 거기를 시작으로 10개를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어때요? 얘는 그런 행위를 안 해. 어딘가 지정만 한 거예요, 지금. 메모리 어딘가에. 아예 에라 모르겠다. 여기다 딱 지정하고 그냥 10개 잡아버린 거예요. 메모리 안에 무슨 값이 써 있을지 이렇게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장점은 얘는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죠. 왜? 10번을 그걸 지워서 0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얘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정밀하게 좀 빠른 거를 할 때는 대부분 이제 뭔가 이렇게 값을 치환하거나 뭐 이런 용도가 많죠. 버퍼를 한다는 건. 그럴 때는 이제 언세이프를 쓰는 게 좋다 이건데 안 써도 돼요. 요새 컴퓨터 성능 빨라서. 예. 그리고 진짜 고성능을 만약에 짠다고 하면은 요런 걸 유심히 이제 좀 원래 C++을 좀 하셨던 분이라면 C++ 노드 API 이게 최신 나온 거고 이게 예전 건데 요걸로 C++ 모듈을 만들어서 DLL 같은 거를 Node.js에서 읽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빠른 거 원래 그런 거 써야 되니까 뭐 에록 쓰는 게 맞는데 이런 느낌을 알아야 된다. 이런 값이 진짜 쓰레기 값이거든요. 이게 쓰레기 값이 왜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적으로 알면 좋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애가 있는데 일단 지우고 이 A를 이제 A에다 이제 값을 쓰고 말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A에다가 값을 쓰는 건 그 어레이랑 똑같아요. 어레이도 자바스크립트 어레이도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저장하면은 당연히 이 부분이 1로 돼 있는 애가 88로 바뀌게 된 거죠. 자, 벌써 좀 헷갈리죠? 왜 58이야? 이거 헷갈리죠? 자, 이거랑 이 버퍼에 나와 있는 2, 3, 4 얘는 뭘 한 거냐면 넘버에다가 여기 얘는 그게 안 되는구나. 다트처럼. 이거나 얘는 실제로는 0x58을 한 거랑 같은 거야. 이게 0x58인 거야. 계산기 있나? 이제 칼큘레이터 맥으로 할게요. 계산기로 보면은 우리 이제 이 프로그래머용 계산기를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항상 그 이제 바이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바이트죠, 지금. 8비트. 이렇게 8비트고 이렇게까지 하면은 0에서 16비트, 15까지. 16비트가 이제 2바이트,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 이렇게 되고
얘 같은 경우 이제 0x58이죠. 0x58을 지금 현재는 아까 16진수 0x58이죠. 그럼 10진수로는 88이다. 이건 거예요, 지금. 요거나 요거나 같아요. 여기다 0x를 하면 16진수.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버퍼를 이렇게 출력을 해버리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얘를 이런 식으로는 될지 모르겠네. 저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뭐하냐. A0에 얘는 지금 숫자잖아요. 얘를 문자로 만드는데 2진수로 만들 수도 있고 10진수로 만들 수도 있고 뭐 8진수도 되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레딕스라고 되어 있죠, 진수. 그래서 16진수로 하면은 뭐 이 버퍼랑 이제 똑같이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만, 이걸 10진수로 하면은 10진수짜리 88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개념적으로 바이트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으셔야 돼요. 있을 때가 됐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알려줄게요. 일단 버퍼는 하나하나가 지금 4개짜리인데, 하나하나가 한 바이트를 4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버퍼 2바이트짜리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린 기본만 할 거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한 바이트의 유효 범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유효 범위가 뭐냐면, 계산기를 보면은 이게 1, 2, 이게 2고 3, 그리고 이게 4, 그리고 5, 6, 이게 6인가? 그 다음엔 7.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가 올라가지고 얘가 다 채워지면 어디까지 가냐? 0에서 255까지 갖는 게 한 바이트예요. 그러면은 지금 88까지는 0에서 255 안에 있으니까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숫자가 이제 들어간단 말이야. A0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고요. A0에 8888을 넣었다. 8888을 넣으니까 생뚱맞은 이런 게 돼 있죠. 요게 한 바이트만 8888이면은 지금 한 바이트로 어떻게 안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8888 숫자로 볼까요? 8888 숫자로 하면은 여기 한 바이트 다 쓰고 여기에 비트가 지금 올라갔죠. 그래서 얘를 16진수로 보면은 0x22b8이 됐는데 0x22b8이야 지금 얘가. 0x22b8. 근데 얘는 뭐라고 되어 있냐? B8만 딸랑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A0에다 이제 넘치는 애를 썼을 때 얘가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 이 위에 거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냥 B8만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버퍼를 조작할 때는 주로 이렇게 A에다가 제로에다 이런 식으로 직접 억세스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냐면 A.write를 하는데 uint가 있고 int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2바이트 짜리인 거예요. 8888을 쓰고 싶어요. 저는 8888을 쓰고 싶으면 uint 2바이트면은 비트가 16개 있어야 되죠. 16 LEB가 있었어요. 방금 16 LE가 있고 얘는 지금 B라고 돼 있는데 엔디안의 개념이 있어요. 엔디안. 그래서 일단 해놓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놓고 8888을 써주면 이 뒤에는 옵셋이에요. 옵셋은 뭐 어디죠? 0부터. 만약에 뭐 1부터 한다면 여기 이렇게 2바이트를 쓴다는 얘기고, 뭐 2 하면은 이렇게 2바이트를 쓴다는 거고. 근데 0으로 하든지 생략하게 되면은 8888이라는 16비트를 이렇게 2개에 걸쳐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쓰고 나서 위에는 제대로 안 들어가서 B8만 들어갔고 아까처럼.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 B8이 들어와야 되는데 약속한 대로 이 B8이 들어왔는데
뒤집어져 있죠. 두 개가 22, B8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뒤집어져 있다. 그게 엔디안의 차이예요. 여기 B와 L가 있는데 B로 하면은 빅엔디안이라고 그래서 큰 게 위로 빅엔디안 보면 되죠. 빅엔디안으로 눌러주면은 계산기처럼 지금 계산기가 원하는 것처럼 22B8이 888이 되는 그건데 이렇게 하면은 눈에 잘 보이고 그래서 빅엔디안을 쓸 것만 같은데 대부분의 이제 컴퓨터는 의외로 리틀 엔디안을 써요.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요. 두 개가 뒤집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람은 이렇게 이 B8로 8888을 보는 게 너무나도 이렇게 익숙하잖아요. 이 B8 요 정도 되니까 8888. 근데 컴퓨터가 계산하기에는 밑에서부터 비트를 이렇게 뭐 세는 게 뭐 편하다고 해요. 뭐 지금은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뭐 그런 연산은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런 거 알잖아요. 이미 해놓은 싸질러 놓은 똥인 거죠. 이미 뭐 그런 설도 있고 뭐 그래요. 뭐 사실 까먹었어요. 예전에 이유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대부분은 리틀 엔디안을 써요. 그래서 32비트짜리가 있고 8비트짜리는 여기 보면은 이제 8 뭐 이렇게 하면은 엔디안이 없어요. 8은 엘리 이런 게 없어요. 빨간은 불 나오죠. 왜냐 한 바이트는 이게 필요 없잖아요. 뭐 누가 위고 아래고가. 그래서 16비트부터 엔디안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이 두 바이트가 왔다 갔다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예요. 그래서 빅엔디안 같은 경우에는 옛날 기기들 모토로라라고 해서 많이 썼다고 그러는데 예전에 그렇게 배웠어요. 아무튼 그런 데서 쓰였던 거고 대부분 인텔, 뭐 AMD 어쩌고 뭐 우리가 아는 CPU들은 지금 제가 쓰는 이거는 뭐야? 애플 M1 대부분의 이제 CPU는 이런 식으로 리틀 엔디안으로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뭐 저렇게 그 버퍼를 이렇게 딱 잡아놓고 저런 식으로 쓰는 게 왜 유리한지를 이제 보여주고 갈게요. 일단 이걸 알아야 돼요. 종류가 그래서 아까 뭐 이런 식으로 할게요. 이 보통 i는 0xff는 뭐냐면은 0에서 ff가 255예요. 255 ff가 255까지고 그리고 ii는 16비트는 0x 뭐 한 요정도 그 다음은 이제 여기까지가 32비트 정수인데 그 다음이 뭐냐면은 64비트 요새 64비트 정수 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예요. 일단은 그건 안 할게요. 그거는 빅인트라고 해가지고 다른 걸 써야 되고 그거랑 이제 좀 자주 쓰는 게 이거예요. 플로트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 이런 식으로 써요. 그리고 더블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플로트랑 더블은 거의 비슷한데 얘는 좀 더 정밀하고 얘는 플로트는 4바이트짜리 부동소수 그리고 더블은 8바이트짜리 하여튼 정밀한 뭐 소수를 쓸 때 이렇게 해요. 나머지 얘는 소수체가 없죠. 뭐 이런 거예요. 얘네를 한번 찍어 보자고요. 얘네를 정수를 찍으면 정수로 나와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한계치죠. 이제 자 보면은 이 아까 6535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16비트 엘리가 그리고 32비트짜리 변수는 4바이트짜리 이게 42억인가 그럴 거야 아마. 어마어마하게 큰 수죠. 근데 이제 이거보다 64비트 정수는 뭐 아예 그냥 넘사벽이에요. 엄청 크고 얘네들은 이제 소수점이 지원되는 뭐 그런 게 있다라고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16비트 정수를 한번 쓰면서 뭐 예를 든 건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제가 예전에 그 파일 이제 뭐 공단에서 뭐 쓰는 그런 파일이 있었는데 파일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 스트링은 안 했는데 스트링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속도가 0에서부터 255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속도 250 이상 밟을 수는 있지만 좀 그렇죠. 그래서 세 자리, 속도는 세 자리, RPM은 네 자리까지 나올 수 있죠. 뭐 9,000 넘진 않잖아요, 차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년월일 10분초 뭐 이렇게 들어가고 해가지고, 자, 보면은, 이게 이제 겹겹이 쌓인, 이게 초마다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럼 좀 몇 바이트가 들어가? 얘를 한번 찍어볼까요? p s라는 버퍼를 찍어보고, s.length는 과연 몇이냐? 예, 지금 7바이트잖아요. 7바이트. 지금 얘는 아스키에서 0x31을 의미하는 거예요. 1. 그래서 아스키 표가 처음에 이해가 안 갈 때는 아스키 표를 보면서 이거를 보면서 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0x 여기까지는 이제 제어 문자라고 여기 눈에 안 보이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0x 뭐 엔터 치고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고 여기 20부터가 이제 한 칸 띈 게 요게 이제 이렇게 여기 한 칸 떼볼게요. 띄면은 0x20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0x20 1, 2, 3하고 0x20 여기 들어가잖아요. 한 칸 띈 게 0x20이라는 얘기고 숫자는 이렇게 x가 30부터 캐릭터로는 캐릭터를 문자라고 해요. 0x30이 0이고 지들 편하라고 그 미국 애들 양키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편하게 0x39는 9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알파벳은 0x41부터 A, B, C, D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0x61부터 소문자 A가 이렇게 들어가고 뭐 하면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아스키로 하려면 지금 그 한 바이트의 그 저기는 뭐예요? 이렇게 0x31 이런 게 아니라 한 바이트의 끝은 0x 아니라 0에서부터 255까지 0xFF까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파일로 저장했었거든요. 예전에 스피드, RPM, 뭐 가속도 어쩌고저쩌고 시간 쫙 이렇게 스트링으로 하는데 완전 낭비예요. 그 만약에 이렇게 그런 데이터를 이렇게 문자열로 쓴다고 했을 때는 데이터가 한 4배 정도는 뻥튀기가 돼요. 얘를 뭐 제이슨으로 저장한다? 그러면 한 10배 정도로 뻥튀기가 되고요. 뭐에 비해 뻥튀기가 되냐면 그냥 그러니까 바이트 단위로 저장할 때랑 이걸 바이트로 줄여볼게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 버퍼하고 에로그로 그냥 얘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3바이트면 충분한 거죠. 3바이트. 요거 1바이트, 요거 2바이트잖아요. 그래서 쓰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b.write to 8 1바이트만 쓰는 거니까 uint는 뭐냐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일단 1, 2, 3 요거 1바이트 끝이죠. 1바이트 끝 16 L2 여기다가 8888 이게 땡이에요. 이렇게 해서 3바이트면 이렇게 해서 3바이트면은 요런 식의 문자열 7바이트보다 훨씬 효율적이죠. 그리고 이제 얘를 불러올 때도 얘는 이제 문자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이제 저장할 때 이렇게 편하게 있어. 솔직히 저장할 땐 편해. 근데 얘를 만약에 원하는 숫자로 이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아직 그게 있나 모르겠네. 하기 싫은데. 뭐 아무튼 세 자리 0에서부터 뭐 3까지 해가지고 걔를 넘버로 치환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읽기도 쉬워요. 예를 들어서 지금 b read 그러니까 write가 있듯이 read도 있죠. uint 8이 있겠죠. 하고 0. 그리고 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offset 1이죠. 0번째에다가 이거를 쓴 거고 1번째에다 한 칸 건너뛰어서 쓴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const 그리고 uint 16L2로 1번째 옵셋에서 읽어라. 그리고 읽어보면은 훨씬 그러니까 쓰고 읽을 때 이렇게 저장해 놓는다는 건 읽을 때도 편리한 거예요. 예, 어차피 정해진 규격대로 얘는 한 바이트라고 저장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쌓는 그런 만약에 파일이라고 친다면 예, 이런 문자열보다 훨씬 읽고 쓰기가 이제 상당히 편리해진다. 뭐 이런 거죠. 예, 이런 걸 아시면 되고 이런 플롯도 마찬가지. 플롯은 더 낭비가 심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F 지금 있으니까 이걸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건데 얘는 뭐라고 저장하냐면 이거 4개로 하자. 여기다 그냥 b.write 플롯이라는 게 있죠. 플롯도 리틀 엔디안과 빅 엔디안이 있는데 대부분 리틀을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부분 리틀인데 가끔 이제 다른 뭐 장비, 모토로라 장비, 옛날 장비가 있으면은 그때 이제 예, 빅이라고 바꿔주면 돼요. 아 그리고 이거 설명 안 드렸구나. 이 uint랑 그냥 인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u 그리고 이걸 대문자로 i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뭐냐면 얘의 범위가 지금 아까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까 이거 찍으니까 얼마였지? 뭐 40억 뭐 얘. 근데 이제 이거를 반으로 나눠서 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2호 오면은 127부터 126까지 마이너스 127부터 126까지 얘도 6553 오면 뭐 마이너스 32727인가 뭐 거기서부터 플러스 32 뭐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쓰는 게 그냥 인트 양수 음수가 가능한. 그리고 uint는 unsigned int라고 그래요. 그래서 unsigned int는 뭐냐면 양수만 있는 거. 지금은 양수만 있는 거라서 unsigned int를 하는 거죠. 그리고 write float int에다가 0 이렇게 해놓고 자 p 예, 플롯은 어떤 식으로 저장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얘는 이제 뭐 아까 헥스 보면 아는데 이건 어떻게 이게 뭔지 몰라. 이거 계산기에 두들겨 봐도 헥스를 변환해 주는 건 없어요. 다만 이렇게 뭐가 뭔지 모를 거를 363F 이런 걸 저장해 놨지만 읽을 때만큼은 그 번지가 뭔지만 알고 있으면 나는 리드 플로트 L2로 그리고 리틀 엔디안이지 뭐 0번지 읽어 한 다음에 FF가 뭔지 얘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끝자리랑 이런 게. 예. 좀 더 뭐 뒤로 많이 나왔죠. 아무튼 이렇게 플롯이나 이제 더블은 이제 8바이트짜리인데 더 정밀하다고 그랬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데이터 절약형을 위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제가 드렸을 뿐이고 실제로는 여러 부분에서 써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웹 나중에는 웹도 해야 되잖아요. 웹 같은 거를 할 때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는 버퍼가 들어와요. 버퍼가 항상 파일을 읽든 뭐가 오든 항상 버퍼예요. 버퍼를 to 스트링으로 한 게 이제 HTML이나 뭐 이런 것들일 뿐이지 모든 데이터는 이런 버퍼 형태로 주거니 받거니 소켓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고 특히나 이제 뭔가 압축해서 보내고 그래야 될 수 있어요. 압축해서 보낼 때도 역시 버퍼를 이해하지 못하면 뭐 버퍼 스트림 뭐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뭐 그런 상황에 와서 오늘 상당히 좀 지겹고 재미없는 완전 생소하잖아요. 뭐 이렇게 진짜 안 쓸 것 같은.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면 나중에 피곤해지는 날이 오기 때문에 오늘 그냥 이런 것도 있다 하고 한번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파일을 할 때도 버퍼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대충 이런 느낌이 드구나만 알고 계세요. 쓰기 전 그런 거랑 똑같아요. 언어가 그렇잖아요. 그 외국어가 뭐 영어 되게 막 토익 점수 되게 많이 나오지만 막상 한 5년 이렇게 안 쓰고 집에 있으면은 당연히 아무리 점수 높아도 대화 안 되거든요. 미국에 가서 살아야 돼 잠깐 뭐 몇 달을 살든 간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버퍼 같은 것도 지금 이렇게 들었지만 리스닝만 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좀 해봐 그런다고 해가지고 늘지 않아요. 어느 날 이걸 쓸 일이 올 거예요. 그때
자기가 라이트, 유인트 몇 해보고 빅엔디안 뭐 해보면 그때 비로소 아 이거 그때 약간 느낌만 받아두길 잘했어. 왜냐 지금은 난 이걸 보고 뭐가 어떻게 디버그 해야 될지 아니까 여기까지 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버퍼.